사우디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1조 2천억 원짜리 프로젝트에서 농업 강국 네덜란드를 제치고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그 한마디에 네덜란드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막 한복판, 섭씨 52도. 한국 기술자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완공까지 단 72시간. 한국을 무시했던 대가 5조 원 손실의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저는 5조 원을 날린 남자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5조가 끝이 아닙니다. 그 뒤로 잃어버린 미래 시장까지 합치면 20조 원이 훌쩍 넘을 겁니다. 제 이름은 얀판 더 베르입니다. 네덜란드 최대 농업 기술 기업 프리나우스 테크놀로지의 중동 담당 이사로 28년간 일했습니다. 58살입니다. 지금은 전직 이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로테르담 본사에서는 제 이름이 욕과 함께 오르내리고 있을 겁니다. 이사회가 모여서 말하고 있겠죠. 저 멍청한 놈이 한국을 우습게 봐서 회사를 망쳤다고. 28년간 쌓아올린 명성이 단 18개월 만에 먼지처럼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모든 것은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년 전 2023년 2월 14일 화요일 오전 9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비즈니스 라운지. 그곳의 공기는 갓 내린 에스프레소 향과 비행기 연료 냄새가 기묘하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가죽 소파에 앉아 태블릿으로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리야드행 비행기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출발 예정이었습니다. 제 옆에는 우리 팀의 기술 총괄 피터 얀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45살의 베테랑 엔지니어로 15년 경력의 온실 설계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제안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250페이지짜리 기술 문서였습니다. 피터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얀, 이번엔 확실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사우디가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겠어. 세계 1위 농업 기술 국가니까. 우리 말고 누가 사막에서 채소를 키울 수 있겠어? 피터가 태블릿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입찰한다던데.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커피잔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일본, 식물 공장은 비용이 너무 비싸. 사우디가 그 돈 낼 리 없어. 한국, 그 친구들 농업 기술이 뭐가 있다고? 우리 네덜란드는 400년 농업 역사를 가진 나라야. 국토 면적은 작지만 농산물 수출은 세계 2위라고. 한국은 우리 따라오려면 100년은 더 걸릴 거야.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농업 강국입니다. 국토 면적 4만 1천 제곱킬로미터. 대한민국의 절반도 안 되는 작은 나라입니다. 경상남도보다 조금 큰 정도입니다. 하지만 2022년 기준 농산물 수출액이 1천억 유로를 넘었습니다. 원화로 약 140조 원입니다. 전 세계 2위였습니다. 미국 다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온실 기술입니다. 네덜란드의 온실 면적은 1만 헥타르가 넘습니다. 서울 면적의 6분의 1입니다. 그 온실들에서 토마토, 파프리카, 오이를 쏟아냅니다. 연간 생산량이 토마토만 90만 톤입니다. 파프리카 40만 톤, 오이 45만 톤. 모두 합치면 175만 톤입니다. 그 채소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갑니다. 독일 슈퍼마켓의 토마토, 프랑스 식당의 파프리카, 영국 가정의 오이. 대부분 네덜란드산입니다. 흐리나우스는 그 온실 기술의 선두주자였습니다. 1983년 설립 이후 40년간 전 세계 82개국에 온실을 수출했습니다. 총 매출 8조 원, 직원 3,000명. 네덜란드 농업 기술 기업 중 1위였습니다. 저는 28년간 그 자부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입사한 게 1995년이었습니다. 30살 때였습니다.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프로젝트 매니저, 해외 영업 이사를 거쳐 중동 담당 이사까지 올랐습니다. 중동은 흐리나우스에게 황금 시장이었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5개국에서만 연간 매출 1조 원이 나왔습니다. 그 시장을 제가 관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우디 프로젝트는 제게 특별했습니다. 1조 2천억 원.
제 경력 중 최대 규모였습니다. 성공하면 부사장 승진이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비행기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피터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6시간 30분 후 리야드 킹 칼리드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8시였습니다. 사우디의 2월 저녁은 쾌적했습니다. 기온 18도. 건조하고 맑은 날씨였습니다. 공항 출구에는 사우디 농업부에서 보낸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2대였습니다. 운전기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미스터 판 더 베르흐, 환영합니다. 호텔로 모시겠습니다. 저희는 차에 올랐습니다. 리야드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사우디의 야경은 화려했습니다. 킹덤 센터 타워가 푸른 조명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높이 302m, 중동에서 5번째로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30분 후 포시즌스 호텔 리야드에 도착했습니다.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로비는 대리석과 금박 장식으로 빛났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15층 스위트룸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피터가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일 회의 준비는 다 됐지? 물론이야. 우리 제안서가 최고야. 네덜란드 온실 기술 40년 노하우가 다 들어있어. 일본이랑 한국은 뭘 들고 올까? 저는 미니바에서 생수를 꺼내 마셨습니다. 일본은 식물 공장이겠지. LED 조명으로 24시간 재배하는 거. 기술은 좋은데 너무 비싸. 초기 투자가 우리 온실의 2배야. 사우디가 선택 안 할 거야. 한국은? 글쎄, 한국이 뭘 가져올지 모르겠는데 큰 위협은 아닐 거야. 농업 선진국도 아니잖아. 우리가 압도적이야. 피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 잘하자. 다음 날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킹 압둘라지즈 국제회의장.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빛나는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높이 50m의 아트리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광이 건물 전체를 밝혔습니다. 회의실은 3층에 있었습니다. 200평 규모의 대형 회의실이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었고 벽면 전체가 대형 스크린이었습니다. 입찰 참가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팀, 일본 팀, 그리고 한국 팀. 세 나라가 경쟁하는 구도였습니다. 일본 팀은 7명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엔지니어들이었습니다. 평균 연령 55세 정도로 보였습니다. 도시바와 파나소닉 출신이라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두툼한 카탈로그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한국팀은 5명이었습니다. 젊어 보였습니다.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노트북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캐주얼한 복장이었습니다. 청바지에 셔츠. 일본 팀이나 우리 팀의 정장 차림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 팀을 힐끗 보고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스타트업처럼 보였습니다. 정확히 오전 10시. 사우디 농업부 차관 압둘라 알샤리프가 들어왔습니다. 60대 초반의 위험 있는 남성이었습니다. 흰색 토브와 슈마그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뒤따라 농업부 관계자 12명이 들어왔습니다. 압둘라 차관이 자리에 앉으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신사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옴시티 스마트팜 프로젝트는 사우디 비전 2030의 핵심 사업입니다. 우리는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려 합니다.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현재 사우디의 식량 자급률은 20.3%입니다. 79.7%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연간 식량 수입액이 280억 달러입니다. 원화로 36조 원입니다. 이 중 채소 수입이 45억 달러, 약 6조 원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사우디 지도 위에 빨간 점이 표시되었습니다. 네옴시티였습니다. 네옴시티는 홍해 연안에 건설 중인 미래 도시입니다. 2030년 완공 목표입니다. 예상 인구 100만 명. 이 도시에 세계 최첨단 스마트팜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압둘라 차관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거대한 온실 단지 조감도였습니다. 부지 면적 50만 제곱미터입니다. 축구장 70개 크기입니다. 이 시설에서 연간 5만 톤 이상의 채소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토마토, 상추, 파프리카, 오이입니다. 사우디 전체 채소 소비량의 10%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우리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우디는 사막 국가입니다. 물입니다. 화면에 또 다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사우디의 연평균 강수량은 100mm입니다. 서울의 1400mm와 비교하면 14분의 1입니다. 런던의 690mm와 비교해도 7분의 1입니다. 지하수도 급속히 고갈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지하 수위가 평균 150m 낮아졌습니다. 압둘라 차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을 최소한으로 쓰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반 농장 대비 90% 이상 물을 절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최우선 조건입니다. 그가 세 팀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제안을 듣겠습니다. 먼저 네덜란드 팀부터.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장 잘하는 분야였으니까요. 피터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흐린하우스 테크놀로지 중동 담당 이사 얀판 더 베르입니다. 흐린하우스는 네덜란드 최대 온실 기술 기업입니다. 화면에 우리 회사 소개가 떴습니다. 우리는 1983년 설립 이후 40년간 전 세계 82개국에 온실을 건설했습니다. 총 면적 2만 헥타르입니다. 서울 면적보다 넓습니다. 연간 매출 8조 원, 직원 3,000명. 네덜란드 농업 기술 부문 1위 기업입니다. 저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피터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우리의 유리 온실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특수 코팅된 유리는 태양광의 95%를 투과시키면서도 적외선은 차단합니다. 온실 내부 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화면에 온실 단면도가 나타났습니다.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입니다. 센서가 1분마다 온도를 측정합니다. 설정 온도보다 높으면 자동으로 환풍기가 작동합니다. 낮으면 난방이 켜집니다. 오차 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이내입니다. 물 공급은 어떻습니까? 압둘라 차관이 물었습니다. 피터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순환식 양액 재배 시스템입니다. 물의 영양분을 녹여서 식물 뿌리에 직접 공급합니다. 식물이 흡수하고 남은 물은 다시 회수합니다. 정화해서 재사용합니다. 물 사용량을 일반 밭 재배에 대비 90%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덜란드 온실의 토마토 생산량은 평방미터당 연간 70kg입니다. 일반 밭의 10배입니다. 같은 면적에서 10배를 생산합니다. 50만 제곱미터 온실이면 연간 토마토 3만 5천 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압둘라 차관이 메모를 했습니다. 건설 비용은? 저는 준비한 숫자를 말했습니다. 총 1조 5천억 원입니다. 50만 제곱미터 온실 건설과 3년간 운영기술 지도 포함입니다. 유리 온실 자재, 자동화 설비, 양액 재배 시스템, 환경 제어 시스템 모두 포함된 가격입니다. 공사 기간은 24개월입니다. 2년이면 완공됩니다. 첫 6개월은 설계와 자재 준비, 다음 15개월은 건설, 마지막 3개월은 시운전과 조정입니다. 압둘라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실적이 풍부하고 기술도 검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본팀. 일본팀 대표 다나카 히로시가 발표했습니다. 그는 62살의 베테랑이었습니다. 도시바에서 35년간 일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식물공장 기술을 제안합니다. 완전 밀폐형 건물 안에서 LED, 조명으로 24시간 재배합니다.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완벽하게 제어합니다. 그는 일본 국내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후쿠시마 식물공장 영상이었습니다. 3층 건물 전체가 식물공장입니다. 하루 1만 포기의 상추를 생산합니다. 연간 365만 포기입니다. 물 사용량은 일반 재배의 1%입니다. 99% 절감입니다. 인상적인 숫자였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99%라니. 압둘라 차관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을 그렇게 적겠습니까? 네. 완전 밀폐형이라 증발이 거의 없습니다. 습도를 70%로 유지하면 식물이 필요한 만큼만 물을 흡수합니다. 나머지는 공기 중 수분으로 회수합니다. 비용은? 다나카가 대답했습니다. 2조 원입니다. 50만 제곱미터 식물공장 건설비입니다. LED 조명 시스템 때문에 초기 투자가 큽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더 효율적입니다.
물도 적게 쓰고 인력도 적게 듭니다. 공사 기간은 30개월입니다. 2년 6개월입니다. 저는 속으로 안심했습니다. 우리보다 5천억이나 비쌌습니다. 공사 기간도 6개월 더 길었습니다. 압둘라 차관이 말했습니다. 기술은 좋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부담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팀 대표가 일어났습니다. 김민준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42살로 보였습니다. 청바지에 검은색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았습니다. 사우디 정부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파메이트 한국 대표 김민준입니다. 우리는 수직 농장 기술을 제안합니다. 수직 농장, 저는 피터를 쳐다봤습니다. 피터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직 농장이 뭐지? 김민준이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에는 10층짜리 건물이 나왔습니다. 건물 전체가 온실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온실이 10층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각 층마다 초록색 식물들이 빼곡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온실을 쌓았다고? 위로?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서울 가산동에 있는 우리 1호 농장입니다. 2020년 10월에 완공했습니다. 건물 높이 30m, 10층 구조입니다. 각 층 높이는 3m입니다. 각 층에서 채소를 재배합니다. 화면이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층마다 수경 재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상추가 줄지어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닥 면적은 1,000제곱미터입니다. 하지만 10층이니까 실제 재배 면적은 1만 제곱미터입니다. 같은 땅에서 10배를 재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10배라고? 김민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각 층에는 자동화 로봇이 있습니다. 화면에 레일 위를 움직이는 로봇팔이 나타났습니다. 로봇이 상추를 조심스럽게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뿌리를 자르고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았습니다. 파종, 물주기, 영양분 공급, 수확을 모두 로봇이 합니다. 사람은 관리 감독만 합니다. 1,000제곱미터 농장의 관리 인력 3명만 필요합니다. 압둘라 차관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관심이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물은 어떻게 합니까? 김민준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물순환 시스템 도표였습니다. 순환식 수경 재배입니다. 물에 영양분을 녹여서 식물 뿌리에 분사합니다. 식물이 필요한 만큼만 흡수합니다. 남은 물은 아래로 떨어져서 탱크로 모입니다. 정화하고 영양분을 보충해서 다시 씁니다. 증발은요? 각 층은 습도를 65%로 유지합니다. 증발한 수분은 공기 중에 있다가 냉각 파이프를 만나면 응결됩니다. 그 물도 회수합니다. 물 사용량은 일반 밭 재배의 5%입니다. 95% 절감입니다. 95%라고? 일본 99%보다는 낮지만 우리 90%보다 높았습니다. 압둘라 차관이 물었습니다. 비용은? 김민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1조 2천억 원입니다. 50만 제곱미터 부지에 20개 동을 짓습니다. 각 동은 바닥 면적 2만 5천 제곱미터, 10층 구조입니다. 총 재배 면적은 250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50만 제곱미터 땅에서 250만 제곱미터 효과를 냅니다. 5배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보다 3천억이나 쌌습니다. 게다가 재배 면적은 5배였습니다. 공사 기간은 18개월입니다. 1년 6개월이면 완공됩니다. 우리보다 6개월이나 빨랐습니다. 압둘라 차관이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한국에는 이런 수직 농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현재 서울, 부산, 대구에 3개가 운영 중입니다. 모두 2020년 이후 건설했습니다. 올해 2023년 안에 인천, 광주, 대전에 3개를 추가로 짓습니다. 연말이면 총 6개가 됩니다. 생산량은 서울 1호 농장 기준으로 연간 500톤입니다. 1,000제곱미터 바닥 면적에서요. 평방미터당 500kg입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급하게 계산했습니다. 500kg. 우리 온실의 토마토가 70kg. 7배가 넘었습니다. 김민준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50만 제곱미터 부지에 우리 수직 농장을 지으면 연간 7만 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토마토, 상추, 파프리카, 오이를 합쳐서요. 그리고 24시간 재배가 가능해서 일반 온실보다 30% 빠르게 자랍니다. 7만 톤이라고? 우리 계획은 5만 톤이었습니다. 압둘라 차관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5만 톤보다 많이 생산합니까? 같은 땅인데? 김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직 농장이라 재배 면적이 5배입니다. 게다가 각 층마다 LED 보조 조명을 씁니다. 낮에는 자연광, 밤에는 LED로 24시간 광합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생장 속도가 30% 빠릅니다. 같은 기간에 더 많이 수확할 수 있습니다. 압둘라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력은 몇 명 필요합니까? 관리 인력 30명, 수확 로봇 200대입니다. 사람은 30명만 필요합니다. 로봇이 대부분 일을 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250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30명, 8분의 1이었습니다. 물은 하루 얼마나 씁니까? 100톤입니다. 증발수분 회수 시스템 때문에 실제 소모량은 5톤입니다. 우리는 하루 50톤 소모라고 했습니다. 10분의 1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압둘라 차관이 말했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3개 팀 모두 우수합니다. 우리는 2주 안에 최종 후보를 결정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리야드 시내의 포시즌스 호텔 15층 방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피터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리야드의 저녁 하늘이 보라색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생각보다 좋더군. 수직 농장. 온실을 10층으로 쌓는다는 발상이 신선해. 우리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검증이 안 됐어. 고작 3개 농장이야. 우리는 82개국에 수출했어. 실적이 압도적이야. 피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3천억 싸고 물도 10분의 1 쓰고 인력도 8분의 1이야. 사우디 입장에서는 한국이 더 매력적일 수 있어. 저는 일어나 미니바로 갔습니다. 물을 한 병 꺼내 마셨습니다. 아니야. 사우디는 안정성을 중요하게 볼 거야. 새로운 기술보다 검증된 기술을 선택할 거야. 우리가 이길 거야. 피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한국팀의 프레젠테이션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0층짜리 수직 농장, 로봇 8, 물 95% 절감, 연간 7만 톤. 다음 날 아침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왔습니다. 본사에 복귀해서 CEO 요리스 판덴 호프에게 보고했습니다. 일본은 너무 비쌉니다. 2조 원. 우리보다 5천억 많습니다. 탈락할 겁니다. 한국은 기술이 좋습니다. 수직 농장이라는 새로운 방식입니다. 하지만 실적이 부족합니다. 우리가 유리합니다. 요리스가 물었습니다. 확신합니까? 네. 사우디는 안정성을 중시할 겁니다. 40년 경력의 우리를 선택할 겁니다. 요리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결과를 기다립시다. 2주가 지났습니다. 2023년 3월 1일 수요일 오후 3시, 제 이메일함에 사우디 농업부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압둘라 차관명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미스터 판더 베르께, 네옴시티 스마트팜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사의 제안은 매우 우수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한국 파메이트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한국팀의 수직 농장 기술이 우리 요구 사항에 가장 부합했습니다. 물 절감, 공간 효율, 생산량 모든 면에서 우수했습니다. 귀사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압둘라 알 샤리프, 사우디 농업부 차관.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탈락이라고? 한국이 선정되었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마우스를 놓쳤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테르담 항구가 보였습니다. 회색 하늘 아래 거대한 크레인들이 컨테이너를 싣고 있었습니다. 1조 2천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급히 압둘라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연결되었습니다. 차관님, 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셨습니까? 압둘라 차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미스터 판더 베르흐, 귀사의 기술은 훌륭합니다. 40년 경력, 82개국 실적,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왜? 하지만 한국이 더 좋았습니다. 물 사용량 95% 절감, 귀사는 90%였습니다. 생산량 연간 7만 톤, 귀사는 5만 톤이었습니다.
인력 30명, 귀사는 250명이었습니다. 비용 1조 2천억, 귀사는 1조 5천억이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40년 경력이 압둘라 차관이 말을 끊었습니다. 경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래 기술입니다. 한국의 수직 농장이 미래입니다. 40년 경력보다 5년 앞선 기술이 더 가치 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처음에 네덜란드를 선택하려 했습니다. 안정성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을 자세히 검토한 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농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증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술이 우리 조건에 훨씬 잘 맞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암스테르담의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CEO 요리스에게 보고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18층 코너 오피스였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오게. 요리스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사우디에서 연락 왔습니다. 요리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챘습니다. 탈락입니까? 네. 한국이 선정되었습니다. 요리스가 책상을 쳤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얀,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1조 2천억짜리 프로젝트를 날립니까? 한국 기술이 우리보다 나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40년 경력인데 한국은 고작 4년이에요. 어떻게 4년 된 회사가 우리를 이깁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수직 농장, 10층 구조, 물 95% 절감, 인력 30명, 비용 1조 2천억. 요리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수직 농장을 만들면 되잖아요. 지금 개발하면 2년은 걸립니다. 그때는 이미 늦다는 거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요리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중동 시장이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우디가 한국을 선택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갈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도미노예요. 그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3일, 한국팀이 사우디 네옴시티에서 착공식을 했습니다. 사우디 국영 TV가 생중계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오후 8시였습니다. 암스테르담 시각입니다. 김민준이 금색 삽을 들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사우디 농업부 장관 압둘 라흐만 알파드리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삽을 땅에 꽂았습니다. 모래가 떠올랐습니다. 카메라가 설계도를 비췄습니다. 20개 동의 거대한 수직 농장이었습니다. 각 동은 10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2024년 12월 완공 예정입니다. 완공되면 연간 7만 톤의 채소를 생산하게 됩니다. 사우디 채소 소비량의 10%를 담당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압둘 라흐만 장관이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놀랍습니다. 사막에서 물을 95% 절감하면서 채소를 키웁니다. 이것이 사우디의 미래입니다. 우리는 석유 이후 시대를 준비합니다. 식량 자급이 핵심입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2023년 6월 15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팜에이트와 8천억 원 규모의 스마트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부다비 외곽에 수직 농장 15개 동을 건설합니다. 2025년 완공 예정입니다. 저는 뉴스를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8천억이라고? 급히 채널을 돌렸습니다. 알자지라 뉴스였습니다. 기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에 이어 아랍에미리트도 한국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한국 스마트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할 혁신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22일, 카타르 도하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팜에이트와 5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도하 교외에 수직 농장 10개 동을 건설합니다. 2023년 8월 30일, 쿠웨이트가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스마트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4천억 원 규모입니다. 2023년 10월 12일, 오만이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술로 수직 농장 건설을 추진합니다. 3천억 원 규모입니다.
도미노였습니다. 중동 5개국이 줄줄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사우디 1조 2천억, 아부다비 8천억, 카타르 5천억, 쿠웨이트 4천억, 오만 3천억, 합계 3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조 2천억. 우리가 놓친 게 1조 2천억이 아니었습니다. 3조 2천억이었습니다. 본사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 이사회 전체가 모였습니다. CEO 요리스, CFO 한스, CTO 마르크,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이사 8명. 요리스가 말했습니다. 중동 시장을 잃었습니다. 5개국 모두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20년간 구축한 시장입니다. 연간 매출 1조 원 시장입니다. 날아갔습니다. CFO 한스가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예상 매출이 30% 감소합니다. 중동 매출 1조 원이 사라지고 유럽 매출도 줄고 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CTO 마르크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수직 농장 기술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년은 걸립니다. 2025년 말에나 상용화 가능합니다. 그때는 한국이 시장을 장악한 후입니다. 요리스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얀, 당신 책임이 큽니다. 왜 한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과소평가? 무시했다는 게 맞지 않습니까? 4년 된 스타트업이라고 업신여겼습니다. 그 결과가 3조 2천억 손실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뉴스가 터졌습니다. 2023년 12월 5일. 저는 로이터 통신 속보를 봤습니다. 한국 파메이트, 싱가포르의 수직 농장 수출. 계약 규모 6천억 원. 싱가포르라고? 중동을 넘어 아시아까지.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식량 자급률을 현재 10%에서 2030년 30%로 높이려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 수직 농장 기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싱가포르는 땅이 부족해서 수직 농장이 이상적입니다. 2024년 1월 18일, 홍콩이 발표했습니다. 한국과 도시명 스마트팜 협력 4천억 원 규모입니다. 2024년 2월 23일, 일본 도쿄가 발표했습니다. 한국 파메이트와 기술 협력 계약, 도쿄 외곽의 시범 수직 농장 건설, 일본까지 식물공장 선진국 일본이 한국 기술을 도입한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터졌습니다. 2024년 3월 10일, 독일 베를린이 한국 파메이트를 초청했습니다. 도심 수직 농장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프랑스 파리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파리 시청이 한국 기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유럽이었습니다. 우리 텃밭. 400년간 우리가 지배해 온 유럽 시장에 한국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드라마는 사우디 건설 현장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2024년 7월 15일 월요일, 저는 사우디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회사 명령이었습니다. 현장을 직접 가서 보고 오게, 한국이 어떻게 일하는지 파악하게. CEO 요리스의 지시였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한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네옴시티로 향했습니다. 리야드에서 북서쪽으로 1100km, 차로 12시간 거리였습니다. 네옴시티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환했습니다. 거대한 조명탑들이 밤을 나처럼 밝히고 있었습니다. 20개 동의 건물이 골격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0층 높이의 철골 구조물들이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 15대가 철골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막의 7월 밤은 의외로 시원했습니다. 기온 28도. 하지만 낮에는 다를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현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조립식 건물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한국인 엔지니어 5명이 도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김민준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미스터 판더 베르흐, 안녕하십니까. 견학 차 왔습니다. 김민준이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구경하시죠. 그는 저를 현장으로 안내했습니다. 헬멧을 썼습니다.
지금 12개 동이 철골 공사 중입니다. 8개 동은 완료되었습니다. 예정보다 2주 빠릅니다. 인력은 몇 명입니까? 한국 엔지니어 30명, 사우디 현지 인력 200명입니다. 로봇 장비 50대입니다. 우리가 같은 규모 프로젝트를 하려면 500명은 필요했을 겁니다. 공사는 순조롭습니까? 김민준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순조로웠습니다. 어제까지는요. 무슨 일입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삐.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김민준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8번 동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완공된 건물이었습니다. 시운전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오전 11시. 사우디 사막의 한낮 기온은 섭씨 52도였습니다. 8번 동 3층. 온도계가 섭씨 48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상추들이 시들고 있었습니다. 물 공급 파이프에서 뜨거운 증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 이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메인 컴프레서가 과부하로 다운되었습니다. 김민준이 물었습니다. 몇 시부터? 오전 9시 30분입니다. 이대로 가면 3시간 후 전체 작물이 죽습니다. 오만 포기입니다. 사우디 현장 책임자 파이잘이 뛰어왔습니다. 미스터 김, 개장식까지 5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민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지금부터 72시간 안에 해결해야 합니다. 김민준이 팀원들을 모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 30명이 모였습니다. 임시 냉각 시스템을 만듭니다. 각 층 외벽에 물 분무 장치를 설치합니다. 증발열로 온도를 낮춥니다. 그리고 대형 산업용 선풍기 50대를 긴급 구매합니다. 리야드에서 오늘 안에 가져옵니다. 72시간 안에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3교대 24시간 작업입니다. 김민준이 지시했습니다. 준호, 리야드로 가세요. 선풍기 50대 구매하고 오늘 저녁까지 싣고 오세요. 수진, 물 분무 장치 설계하세요. 1시간 안에 도면 완성하세요. 나머지는 저 따라오세요. 작물부터 살립니다. 김민준이 8번 동으로 뛰어갔습니다. 비상 물탱크 밸브를 열었습니다. 지금부터 수동으로 물을 뿌립니다. 한국 엔지니어 10명이 호스를 들었습니다. 물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추 위로 물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온도가 42도로 떨어졌습니다. 상추들이 조금씩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오후 6시, 이준호가 트럭 5대를 몰고 왔습니다. 리야드에서 5시간 만에 돌아온 겁니다. 대형 산업용 선풍기 50대가 실려 있었습니다. 현지 인력 100명이 달려들었습니다. 각 층에 5대씩 설치했습니다. 선풍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온도가 38도로 떨어졌습니다. 밤 10시. 박수진이 물 분무 장치 설계를 완성했습니다. 현지 인력이 밤새 작업했습니다. 외벽에 파이프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날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오전 6시. 물 분무 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건물 외벽 전체에서 물이 뿌려졌습니다. 온도가 35도로 떨어졌습니다. 오전 10시. 김민준이 확인했습니다. 8번 동 온도 안정화. 34도 유지 중입니다. 작물 상태 양호. 손실 5% 미만입니다.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파이잘이 김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스터 김, 당신들은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김민준이 웃었습니다. 48시간 동안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르다. 문제가 생기면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기는 또 찾아왔습니다. 2024년 11월 23일 토요일 오후 9시. 완공까지 단 8일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20개 동 모두 건설이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점검 중이었습니다. 김민준과 팀원들이 중앙 제어실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화면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김민준이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이준호가 창밖을 봤습니다. 전체 정전입니다. 네옴시티 전역이 꺼졌습니다. 백업 전력은? 비상 발전기가 작동 안 합니다. 연료 펌프가 고장났습니다. 현지 전기 기술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부품을 리야드에서 가져와야 합니다. 최소 24시간. 김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24시간이면 늦습니다.
지금부터 12시간 후면 작물이 죽기 시작합니다. 11월 밤 기온은 5도입니다. 상추는 10도 이하에서 얼어 죽습니다. 파이잘이 달려왔습니다. 미스터 김, 네옴시티 전력망이 고장났습니다. 복구에 최소 36시간 걸린다고 합니다. 36시간이면 모든 작물이 죽습니다. 100만 포기입니다. 개장식까지 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비상작전입니다. 12시간 안에 전력을 복구합니다. 이동식 발전기를 빌립니다. 리야드에서요. 김민준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리야드 장비 대여 회사였습니다. 긴급 요청입니다. 이동식 발전기 500kW급 10대를 지금 당장 네옴시티로 보내주세요. 2배 값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안에 출발하겠습니다. 도착까지 12시간입니다. 김민준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발전기는 해결했습니다. 도착까지 12시간입니다. 그동안 작물을 살려야 합니다. 수동입니다. 사람이 직접 물을 주고 담요로 덮습니다. 100만 포기를 사람 손으로요? 현지 인력 200명 총동원합니다. 한국팀 30명도 투입합니다. 3교대로 돌립니다. 가능합니다. 김민준이 현지 인력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인력 200명 긴급 소집하세요. 3배 임금 드립니다. 30분 후 인력 200명이 모였습니다. 각 통에 10명씩 배치합니다. 물통과 국자를 가져가세요. 작물 하나하나에 물을 주세요. 담요도 가져가세요. 작물을 덮으세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8번동 3층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헤드랜턴을 켜고 작물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한 사우디 노동자가 상추에 담요를 덮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지 마. 제발 죽지 마. 이 농장이 성공하면 우리 아이들이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자란 채소를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2024년 11월 24일 일요일 오전 9시 트럭 10대가 도착했습니다. 리야드에서 온 이동식 발전기였습니다. 현지 기술자들이 발전기를 배치했습니다.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오전 10시 발전기가 가동되었습니다. 부르릉 디젤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전력이 들어왔습니다. 모니터가 켜졌습니다. 로봇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준이 확인했습니다. 20개 동 전력 복구 완료. 전체 작물 생존율 98%. 환호가 터졌습니다. 사우디 노동자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파이잘이 김민준을 껴안았습니다. 미스터 김, 당신은 영웅입니다. 12시간 만에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230명이 만든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밤새 작물을 살렸습니다. 노동자들이 박수쳤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 하지만 가장 큰 위기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1일 일요일 오전 10시. 개장식 날이었습니다. 사우디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도착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 100여 곳이 취재진을 보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로이터, 카메라가 수십 대였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왕세자가 중앙 제어실에 들어왔습니다. 김민준이 설명했습니다. 전하, 여기서 20개 동 전체를 제어합니다. 온도 22도, 습도 65%, 모두 최적입니다. 왕세자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훌륭합니다. 실제 농장을 보고 싶습니다. 일행이 8번 동으로 이동했습니다. 초록색 상추가 빼곡했습니다. 로봇팔이 움직이며 상추를 수확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감탄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이런 일이 가능하다니. 그때였습니다. 오전 11시 15분.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삐. 김민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준호가 달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중앙 제어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모든 로봇이 멈췄습니다.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민준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하. 기술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는 뛰어나갔습니다. 중앙 제어실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갔습니다. 제어실의 모든 모니터가 빨간색으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오류, 시스템 오류.
박수진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메인 서버가 다운되었습니다. 재부팅해도 안 올라옵니다. 백업 서버로 전환합니다. 이준호가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백업 서버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김민준이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18분. 지금부터 30분 안에 해결 못하면 개장식이 취소됩니다. 파이잘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미스터 김, 왕세자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론도 전부 지켜보고 있습니다. 박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찾았습니다. 바이러스입니다. 누군가 악성 코드를 심었습니다. 30분 전에 침입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제거하세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오전 11시 28분. 안 됩니다. 바이러스가 계속 복제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김민준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시스템 전체를 초기화합니다. 초기화하면 모든 설정이 날아갑니다. 다시 설정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초기화하세요. 박수진이 초기화 명령을 입력했습니다. 모든 모니터가 깜빡이더니 꺼졌습니다. 10초 후 모니터가 다시 켜졌습니다. 초기화 완료. 지금부터 설정 재입력합니다. 모두 달려들어요. 한국 엔지니어 30명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온도, 습도, COE 물 공급, 영양분, 로봇 경로, 수백 개의 파라미터를 입력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췄습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오전 11시 48분. 마지막 20번 완료. 김민준이 엔터키를 쳤습니다. 모니터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스템 정상 가동, 로봇 작동 시작, 환호가 터졌습니다. 김민준이 달려나갔습니다. 왕세자가 기다리는 곳으로요. 전하, 죄송합니다. 시스템을 복구했습니다. 악성 코드 공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았습니다. 왕세자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걸렸습니까? 30분입니다. 왕세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30분 만에 해결했습니까? 인상적입니다. 한국인의 저력을 봤습니다. 좋습니다. 개장식을 계속합시다. 오후 12시. 왕세자가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사우디가 식량 자급의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한국의 기술로 사막에서 채소를 키웁니다. 이 농장은 연간 7만 톤의 채소를 생산합니다.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오늘 문제가 생겼을 때도 30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기술력입니다. 관중이 박수쳤습니다. 왕세자가 김민준을 무대로 불렀습니다. 미스터 김민준, 당신과 팀원들에게 감사합니다. 당신들은 사우디의 기적을 선물했습니다. 김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하지만 이것은 저희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사우디 노동자 200명, 현지 기술자 50명, 모두의 노력입니다. 왕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겸손하십니다. 그것도 한국인의 미덕이군요. 개장식이 끝났습니다. 언론이 몰려들었습니다. CNN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음 계획은?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 오만. 이미 계약했습니다. 2026년까지 중동 5개국에 수직 농장을 짓습니다. 유럽도 독일, 프랑스와 협상 중입니다. 저는 멀리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CNN 카메라가 농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로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본사에 보낼 보고서였습니다. 한국 파메이트는 성공했습니다. 3번의 위기를 모두 극복했습니다. 첫 번째 위기, 7월 폭염, 52도, 72시간 만에 해결했습니다. 두 번째 위기, 11월 정전, 12시간 만에 해결했습니다. 세 번째 위기, 개장식 시스템 오류, 30분 만에 해결했습니다. 그들의 강점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우리도 있습니다. 그들의 강점은 위기 대응 능력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팀워크입니다. 그리고 현지인과의 협력입니다. 사우디 노동자들이 눈물 흘리며 작물을 살렸습니다.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자신들의 프로젝트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했습니다. 우리는 네덜란드 기술을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우디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가 승패를 갈랐습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저는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암스테르담으로 돌아왔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본사에서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CEO 요리스가 말했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얀, 당신이 옳았습니다. 한국은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틀렸습니다. 그들은 4년 된 스타트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였습니다. CFO 한스가 숫자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수주한 금액이 총 3조 2천억입니다. 싱가포르, 홍콩까지 합치면 4조 2천억입니다. 우리가 잃은 시장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유럽 고객들이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독일 3곳, 프랑스 2곳, 영국 2곳에서 한국에 문의했습니다. 우리 시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요리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직원 3,000명 중 500명을 감축합니다. 이 사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저를 보았습니다. 얀, 미안합니다. 당신을 포함해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저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28년간 다닌 회사였습니다.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사진 액자가 나왔습니다. 10년 전 사우디 프로젝트 성공 기념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액자를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회사를 나왔습니다. 로테르담의 1월은 추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 파메이트,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유럽 본사 설립. 로테르담이라고? 우리 도시에?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파메이트는 로테르담에 유럽 본사를 설립하고 수직 농장 기술을 유럽 전역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등 7개국과 협상 중입니다. 유럽 시장 규모는 1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10조 원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이었습니다. 400년간 우리가 지배해온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본거지에. 저는 운하를 따라 걸었습니다. 암스테르담 운하였습니다. 눈이 운하에 떨어져 녹았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봤습니다. 2023년 2월.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라고. 네덜란드는 농업 강국이니까. 400년 역사니까. 한국은 따라올 수 없으니까. 하지만 틀렸습니다. 한국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추월했습니다. 수직 농장. 우리는 생각도 못한 기술이었습니다. 땅이 부족하면 위로 쌓으면 된다는 단순한 발상. 하지만 그걸 시연하려면 엄청난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자동화 로봇, LED 조명 제어, 수분 회수 시스템, 24시간 환경 모니터링, AI 기반 생육 관리. 한국은 그 모든 걸 해냈습니다. 4년 만에. 그리고 3번의 위기도 극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 경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40년 경력이 뭐가 중요합니까? 낡은 기술을 40년 쓴 것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4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혁신이 경험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 자만은 독이라는 것.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농업, 기술이 뭐가 있겠냐고. 우리 따라오려면 100년 걸린다고. 그 자만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한국 기술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 미래를 보지 못한 자는 도태된다는 것. 우리는 과거에 살았습니다. 400년 전통, 82개국 수출 실적. 모두 과거였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봤습니다. 수직 농장, 자동화, 로봇, AI. 모두 미래였습니다. 네 번째 깨달음. 위기 대응이 성공을 결정한다는 것. 한국은 3번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폭염, 정전, 시스템 오류. 하지만 모두 극복했습니다. 72시간, 12시간, 30분. 빠른 대응이었습니다. 우리였다면 포기했을 겁니다. 다섯 번째 깨달음. 협력이 기술보다 중요하다는 것. 한국은 사우디 노동자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밤새 작물을 살렸습니다. 눈물 흘리며 그들은 이 프로젝트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깨달음. 한국은 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강자였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조선, 자동차, 이제 농업까지. 한국은 하나씩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지금 2026년 2월 15일 일요일. 저는 암스테르담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퇴직 후 소규모 농업 컨설팅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3건 정도입니다. 수입은 이사 시절의 20%입니다. 매일 아침 운하를 따라 산책을 합니다. 암스테르담의 2월은 여전히 춥습니다. 기온 5도. 눈이 가끔 내립니다. 걸으며 뉴스를 봅니다. 스마트폰으로요. 한국 관련 소식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 팜메이트, 아프리카 진출, 케냐, 나이지리아와 스마트팜 협력. 한국이 해냈습니다. 중동을 넘어 아시아를 넘어 아프리카까지. 유럽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에 한국 수직 농장 1호가 완공되었습니다. 프랑스 파리도 계약했습니다. 그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어제는 딸 소피아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소피아는 26살로 암스테르담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빠, 저 한국 카이스트에 교환학생으로 갑니다. 6개월 동안 수직 농장 기술을 배울 겁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라고 교수님이 추천하셨어요. 저는 편지를 읽고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제 딸이 한국에 가서 배운다니. 하지만 좋은 선택입니다. 미래는 거기 있으니까요. 저는 소피아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소피아, 좋은 결정이야. 한국에 가서 열심히 배워라. 그들의 기술, 그들의 정신, 그들의 팀워크를 배워라. 그리고 네덜란드로 돌아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라. 아빠가 실패한 것을 내가 성공시켜라.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네덜란드 농업인들에게 자만하지 마십시오. 400년 전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혁신하십시오. 한국을 배우십시오. 그들은 4년 만에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그들의 속도, 그들의 열정, 그들의 위기 대응을 배우십시오. 유럽 농업인들에게 한국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미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사우디, 아부다비,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모두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그들과 협력하십시오. 그들에게서 배우십시오. 자존심 때문에 미래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한국과 한국인들에게 당신들은 해냈습니다. 농업 강국 네덜란드를 이겼습니다. 400년 전통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막에서 채소를 키웠습니다. 물을 95% 절감했습니다. 연간 7만 톤을 생산했습니다. 섭씨 52도 폭염도 이겼습니다. 72시간 만에 대규모 정전도 이겼습니다. 12시간 만에 시스템 오류도 이겼습니다. 30분 만에 당신들의 기술은 세계 최고입니다. 당신들의 혁신은 놀랍습니다. 당신들의 속도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당신들의 위기 대응은 기적입니다. 저는 부럽습니다. 솔직히 질투도 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했을까? 왜 우리는 수직 농장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을까? 왜 우리는 위기 앞에서 포기했을까? 하지만 이제 인정합니다. 한국이 최고입니다. 호구는 영원히 호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만한 자는 영원히 패배자로 남습니다.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5조 원을 주고 배운 값비싼 교훈입니다. 지금까지 네덜란드 농업 전문가가 한국에게 참패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이 교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만은 독입니다. 혁신만이 살 길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정신이 미래를 만듭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사연 저장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